오늘은 과학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유령 사냥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뭐 진짜 귀신 잡는다는 건 아니고요. 바로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품고 있는 아주 특별한 입자, 뉴트리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0조, 네, 숫자 100조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지금 바로 이 순간 딱 1초 동안 이만큼의 보이지 않는 유령들이 여러분의 몸을 그리고 이 지구 전체를 그냥 휙 뚫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아무 느낌도 없으셨죠? 당연합니다. 보이지도 않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에서 또 저 멀리 폭발하는 별에서 어마어마한 입자의 홍수가 우리를 향해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 말이죠. 도대체 이 유령들의 정체가 뭘까요? 자, 이 유령의 정체, 바로 뉴트리노라고 불리는 입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요,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과학자들의 끈질긴 추적극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주에서 가장 잡기 힘든 이 메신저를 잡기 위한 정말 거대한 사냥,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근데 왜 하필 유령일까요? 그건 이 뉴트리노가 정말 지독할 정도로 아싸, 그러니까 외톨이 기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기적으로 중성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힘에는요, 그냥 콧방귀도 안 낍니다. 오직 약한 상호작용이라는 힘으로만 아주 희미하게 반응하는데 이게 얼마나 희미하냐면 상상해보세요. 일광년 두께의 철판이에요. 빛의 속도로 1년을 가야 하는 두께. 거길 통과시켜도 뉴트리노 딱 하나가 반응할까 말까한 수준이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반전이 있어요. 바로 이 아무하고도 안 친한 외톨이 성격이 역설적으로 뉴트리노를 우주 최고의 정보원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태양의 가장 깊습한 중심부나 별이 폭발하는 그야말로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거의 빛의 속도로 그냥 직진해서 날아오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건 현장의 비밀을 훼손 하나 없이 그대로 담아서 배달해주는 타임캡슐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첫 번째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이 완벽한 메신저가 어느 날 갑자기 증발해버린 사건.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물리학계를 괴롭혔던 바로 그 유명한 사라진 태양 뉴트리노 사건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별, 태양에서 시작됐어요. 1960년대에 과학자들은 태양이 어떻게 빛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죠. 바로 수소 핵융합 반응 때문이라는 걸요. 이때 이론 물리학자 존 바콜이라는 사람이 표준 태양 모형이라는 아주 탄탄한 이론을 바탕으로 태양에서 만들어져서 지구에 도달해야 할 뉴트리노의 양을 정말 정밀하게 계산해냅니다. 당시 과학계는 이 계산을 거의 진리처럼 믿고 있었어요. 이론이 나왔으니 이제 검증을 해야겠죠? 화학자였던 레이먼드 데이비스 주니어가 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뛰어듭니다. 그는 말 그대로 유령을 잡기 위해서 정말 기상천외 한 덫을 설치했죠. 어디에? 지하 1.5km 깊이에 있는 금광에요. 그리고 거기다 뭘 뒀냐면 무려 38만 리터짜리 거대한 드라이클리닝용 탱크를 둔 겁니다. 그리고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뉴트리노가 아주 희박한 확률로 이 용액의 염소 원자를 아르곤 원자로 바꿔주기만을요. 정말 대단한 집념 아닌가요? 그리고 1968년 드디어 첫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데이비스가 아주 힘들게 검출한 뉴트리노의 수가 존 바콜이 예측했던 양의 딱 3분의 1밖에 안 됐던 겁니다. 아니, 나머지 3분의 2는 대체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요? 바로 이것이 수십 년간 이어진 태양 뉴트리노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과학계는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바콜의 태양 이론은 다른 모든 관측 결과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틀렸다고 하기가 어려웠죠. 그렇다고 데이비스의 실험이 잘못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거든요. 자, 이론도 맞고 실험도 맞다. 그럼 남은 가능성은 딱 하나뿐이죠. 혹시 우리가 뉴트리노라는 이 입자 자체를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 꽉 막힌 상황을 뚫어준 건 이탈리아 물리학자 브루노 폰테코르보의 정말 놀라운 상상력이었어요. 그는 이런 가설을 내놓습니다. 어쩌면 뉴트리노는 한 종류가 아닐지도 몰라.
전자, 뮤온 타오라는 세 가지 다른 얼굴, 다른 맛이 있고 얘네들이 날아오는 동안 서로 다른 얼굴로 가면을 바꿔 쓰는 건 아닐까 하고요. 이 현상이 바로 뉴트리노 진동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에서는 분명 전자 뉴트리노만 만들어져서 출발했는데 얘네들이 지구로 오는 긴 여행 동안 다른 종류의 뉴트리노로 변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전자 뉴트리노만 잡으려고 덫을 놓고 기다렸던 데이비스의 실험에는 당연히 3분의 1만 잡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변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건 가설이었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 미스터리의 해결사로 등장한 것이 바로 캐나다의 서드베리 뉴트리노 관측소, 줄여서 SNO입니다. 지하 2km 깊이에 설치된 이 관측소는 중수라는 특별한 물을 이용해서 아주 기발한 방식으로 뉴트리노를 측정했어요. 첫 번째 방식으로는 데이비스처럼 오직 전자 뉴트리노만 세고요. 두 번째 방식으로는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뉴트리노의 수를 다 셀 수 있었죠. 그리고 결과는요?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SNO가 측정한 모든 종류의 뉴트리노를 합친 총량을 보니까 놀랍게도 30년 전에 존 바콜이 계산했던 바로 그 이론적인 예측치와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일치했던 겁니다. 이걸로 수십 년간 이어진 태양 뉴트리노 미스터리는 마침내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 발견이 진짜로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따로 있어요. 뉴트리노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변신, 즉 진동을 하려면요. 물리적으로 반드시 질량을 가져야만 하거든요. 하지만 당시 물리학의 모든 것을 설명하던 교과서, 표준 모형에서는 뉴트리노의 질량이 반드시 0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트리노 진동의 발견은 우리가 믿어왔던 물리학의 근간인 표준 모형이 어딘가 깨져 있다는, 즉 불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해버린 역사적인 사건이 된 거죠. 이제 뉴트리노는 더 이상 미스터리의 용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를 들여다보는 새로운 눈이 되었죠. 다음 이야기는 이 뉴트리노가 어떻게 한 별의 죽음을 가장 먼저 목격한 최초의 증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말 멋진 이야기입니다. 때는 1987년 초신성 1987A라는 이름이 붙은 거대한 별이 폭발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망원경이 이 장엄한 우주쇼를 지켜봤죠. 그런데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뭔가 이상하죠? 모든 망원경이 폭발의 빛을 포착하기 무려 3시간 전에 일본에 있던 카미오칸데라는 탐지기에서 먼저 신호가 잡혔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뉴트리노가 빛보다 먼저 도착했을까요? 빛보다 빨라서? 그건 절대 아니고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별의 중심액이 붕괴하는 바로 그 순간, 사실 빛과 뉴트리노는 똑같이 만들어져요. 하지만 유령처럼 모든 걸 뚫고 지나가는 뉴트리노는 폭발하는 별의 모든 잔해를 그냥 유유히 뚫고 즉시 탈출해버립니다. 반면에 빛은요, 뜨거운 가스와 파편들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장벽에 갇혀서 몇 시간 동안이나 필사적으로 길을 헤쳐나온 뒤에야 겨우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 인류는 뉴트리노 덕분에 역사상 처음으로 별의 심장이 멎는 그 순간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셈입니다. 자, 이 모든 발견들을 종합해보면 인류는 이제 우주를 보는 완전히 새로운 눈을 갖게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의 이 유령 사냥은 이제 훨씬 더 대담하고 거대한 무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표에 그 위대했던 여정이 그대로 담겨 있죠. 데이비스의 홈스테이크 실험이 던졌던 그 미스테리에서 시작해서 일본의 카미오칸데와 슈퍼케이, 그리고 캐나다의 SNO로 이어지는 이 끈질긴 추적의 역사. 이 과정에서 무려 4번의 노벨상이 탄생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결국엔 사라진 태양 뉴트리노라는 하나의 미스터리를 풀었더니 오히려 그 뒤에 숨어있던 훨씬 더 거대하고 근본적인 질문들의 문이 활짝 열려버린 셈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왜 우리 우주에는 반물질은 다 사라지고 물질만 남아있을까? 우주를 채우고 있는 정체불명의 암흑물질은 도대체 뭘까? 또 뉴트리노의 질량은 왜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 가벼울까? 오늘날 현대물리학이 마주한 가장 큰 난제들, 그 중심에 바로 이 뉴트리노가 가장 유력한 용의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유령 사냥꾼들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탐지기를 만들고 있어요. 남극 대륙의 빙하 전체를 거대한 탐지기로 사용하는 아이스 큐브 실험부터 미국 지하에 거대한 동굴의 건설 중인 듀운 실험까지 인류는 뉴트리노가 속삭이는 작은 비밀 하나라도 더 듣기 위해 정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매초 100조 개씩 꿰뚫고 지나가는 이 유령 입자는 우리에게 태양과 별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입자는 다음으로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비밀을 드러내게 될까요?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인류의 위대한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